공부 잘하는 애들 부모는 자식은 공부 잘하잖아요. 서울대 엄마 아빠 나오면 애가 서울대 또 가네. 저 옆집 엄마 아빠 잘하는 유전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서울대 나왔어요. 근데 어디서 딴 집에서 입양을 해와. 공부 하나도 못했던 애. 이 집에 들어오죠? 그럼 얘도 공부 잘해요. IQ가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모는요 유전이 아니라 애에게 제일 중요한 환경이에요.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보면 마음 근력을 키워야지 성취가 더 효과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더 부모님들한테는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것 같거든요. 예.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좀 노골적인, 예. 좀 거룩한 얘기 아니고 예. 노골적인 얘기. 아주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얘기 좋습니다, 교수님. 성적 올리는 법. 성적 올리는 법. 이거 예. 되나? 잠깐 아니, 대학교에서 내면- 성적 올리는 법 이거. 내면 소통을 잠깐 저도 통해 좀 생각해 볼게. 마음 근력을 제가- 높여주는 게 성적을 올려줄 수 있다. 제가 저기 뭐야 너무 좋습니다, 뭔가 교수님. 저기 기자님한테 설득당해서 말리는 느낌. 아니에요, 썸네일 아니 각이에요, 여기 제 교수님. 연구실 이걸로. 이거 연구실이고 점잖게 거룩한 얘기해야 돼. 또 그렇게 생각하면 예. 애 성적이 올라야 엄마도 행복하고 애도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겠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관계도 좋아지고. 네, 그러면 두 가지를 키우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입증됐고요. 예. 그거를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마음 근력을 이 애들 공부에다가 적용하면 예. 딱 두 가지를 네. 키울 수가 있어요. 1. 노력하는 능력. 노력이 능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쟤는 노력을 안 해. 정신 못 차리고. 아니에요. 이 팔 힘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손으로 이 테이블 들 수 있어요? 못 들죠. 노력을 안 하네. 집중해갖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다가 들어요? 못 든다고요. 예.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멘탈 근육이 없는 애한테 음. 노력을 난 안 한다고 윽박 지르는 거예요. 음.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99% 애들은 못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어지지 않는 거죠. 안 주려고 하면은 딴 생각 들고 스트레스 받고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못 한다니까요. 99% 애들이 노력 안 하는 애 없어요. 애들 다 성적 올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성적 올라가면 예. 친구들 사이에서 잘난 척하는 것도 하고 되고 싶어하죠. 예. 성적을 올리고 싶어요. 게임 점수 올리는 거 이상으로 학교 성적을 애들이 올리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엄마들은 착각을 해요. 안 하는 거라고. 안 하는 거라고. 쟤는 성적에 관심이 없는 거라고. 뺀질뺀질 논다고. 아니라니까요. 노력도 능력이다. 노력도 능력이 아니라 노력이야말로 노력은 능력이다. 핵심 능력이에요. 아. 노력, 지능이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네네. 지능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 입증된 거고 그럼 지능이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아니 무슨 얘기예요. IQ 높은 애들이 성적도 높죠. 그건 전교 500명 IQ와 성적을 다 놓고 보면 코릴레이션이 0.5 정도 나와요. 엄청 네. 세요. 네. R스퀘어 0.25. 즉 25%의 성적 별량을 IQ로 설명 가능해요. 네네. 그러니까 IQ가 중요하죠. 그건 전교 1등과 꼴등을 한꺼번에 다 봤을 때예요. 전교 꼴등이 1등 되고 싶으면 전교 1등 하고 싶으면 IQ 타령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어때요? 그 정도는 아니죠. 전교도 500등 예. 한 애들은 한 300등 되고 싶고 그 정도. 한 200등 한 애들은 50등 안에 들고 싶고 네네. 아 우리 애가 100등이야. 10등 안에만 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애가 100등이야. 그러면 10등 안에 뭐 우리 애가 50등 그러면 뭐 5등 안에 이런 걸 원하잖아요. 예. 그럼 100등 상위 20%요. 500명 중에 20% 있죠. 20% 애들만 1등부터 100등만 딱 띄어다 놓고 성적과 IQ 코릴레이션 돌려보세요. 거의 제로예요. 거의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100등에서 1등 올라가는 건 IQ랑 상관없어요. 그럼 대부분 부모님들이 공부머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아이 공부 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공부 멘탈이 없는 거예요. 공부 마음 근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 근력이 없는 거다. 정말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잘못 생각. 그래서 하시는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거예요. 정말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한 4%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아니 공부 잘하는 애들 부모는 자식은 공부 잘하잖아요. 예. 공부 잘해도 서울대 엄마 아빠 나오면 애가 서울대 또 가네. 저 옆집 엄마 아빠 잘해. 유전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서울대 나왔어요. 근데 어디서 딴 집에서 입양을 해와. 공부 하나도 못했던 애. 예. 이 집에 들어오죠? 그럼 얘도 공부 잘해요. IQ가 아니에요. 예. 엄마 아빠는 뭐냐면요. 애한테 예. 유전적으로 물려주는 게 뭐 키도 있고 눈동자 있고 그렇죠. 뭐 예. 암 이런 거 말고 예. 행동 유형 공부를 예. 얼마나 하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5% 들까 말까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 95%는 뭘까요? 엄마 아빠의 영향은 환경일까요? 환경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모는요 유전이 아니라 애에게 제일 중요한 환경이에요. 그리고 그 환경에 아이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엄청나게 받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영향을 받아요. 임신 중에 엄마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예. 혈중에
코르티솔 올라가고 이게 애 뇌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영향을 받는 게 유전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엄마 아빠가 공부를 좀 못했어요. 예. 공부를 싫어했어요. 그럼 이 엄마 아빠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놈도 공부 못할지 몰라. 예. 서니까 얘도 공부를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보니까 공부가 어려웠어요. 이놈도 어렵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공부는 하기 싫을 거야. 나도 하기 싫었거든. 그러니까 강압하게 돼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저기 거다. 이적 그 예. 너무 유명하시죠. 저기 서울대 삼형제가 삼형제 다 가고 예. 뭐 엄마가 공부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공부하라고 잔소리 안 하는 부모의 특징이 뭘까요? 지가 공부를 잘했어요. 부모님 스스로요. 부모님 잘했어요. 그리고 나도 뭐 스스로 하고 수학 풀다 보니 재밌었는데 뭐 우리 애도 하다 보면 재밌고 그까지 공부 나도 잘했는데 우리 애도 잘하겠지. 이런 멘탈이 있어서 애한테 관여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는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잘하니까 놔둔 거 아니냐. 아니 그건 다 실험으로도 나와요. 또 네. 순서적으로 해보잖아요. 뭘 하면 되냐면 이건 비법인데 예. 애한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엄마도 이거 잘했어 이렇게. 어떻게 그걸 알 수 하냐면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기억을 바꾸면 돼요. 아, 제 기억을? 부모의 기억을요? 네. 나는 공부 잘했다. 이렇게? 네. 최면인가요? 애를 위해서 그 정도 못 하겠어요? 오. 하실 수 있죠. 할 수 있죠. 학교 다닐 때 저는 교수님 잘했습니다. 전교 몇 등? 저는 한 5등 안에 아이 그러면 안 되죠. 네? 다시 하지. 전교 몇 등? 1등이라고 할까요? 기억나는 게 전교 1등 외에는 기억이 없어요. 자, 전교 1등. 자, 기억을 바꾸라니까요? 네, 기억을요? 전교 1등. 마인드셋으로. 전교 1등을 놓쳐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자, 그러면은 예. 굳이 이 얘기, 야 엄마가 맨날 100점 받았어. 엄마 맨날 전교 1등. 이 얘기를 안 해도 본인이 공부에 대해서 자신 있고 재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있으면. 그럼 예.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가요. 야, 너 뭐 하니? 저 수학 풀어요. 오, 재밌겠구나. 너 2차 방정식, 야, 나중에 미분 방정식 이런 거 더 재밌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말 한마디가 달라질 것 공부 같아요. 못했던 애들, 부모들 2차 방정식, 어휴, 어렵겠구나. 너 괜찮냐? 너 이해돼? 그럼 애가 뭘 느낄까요? 오씨,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거구나. 공부는 부정적인 거구나. 이거 예. 이해하기 어려운 거 봐. 공부에 대해서 나쁜 선입견, 나쁜 학업 태도를 심어줘요. 공부 못했던 부모가. 그걸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누적되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느낌이 어떠냐면 엄마 아빠도 잘했는데 너도 잘하겠지. 이런 게 더 중요해. 이런 태도가. 네. 그리고 너 수학하냐? 그거 재밌지 뭐. 야, 공부 재밌지 않냐? 자꾸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뭐 보세요. 고등학교 애가 막 수학을 풀고 있어. 예. 근데 아빠가 밤에 들어왔어요. 예. 근데 아들이 막 수학을 풀고 있어요. 고등학교 아들이. 예. 안 됐잖아요. 고등학교 막 수학 보니까 아들 좀만 참아. 힘들지? 좀만 참아. 네네. 좀만 참으면 이제 고3 끝나고. 대학 그럼 가면 잘하실 얘가 거야. 막 풀 때는 뭐예요? 수학에 몰입이 돼서 와 이게 재밌다고 예. 푸는데 아빠가 들어와서 좀만 참으래. 예. 아 내가 미쳤나 보다. 공부가 재밌어지려고 그러네. 어. 내가 미쳤나. 맞아. 이게 참아야 될 일이지. 이건 힘든 일이야. 이렇게 돼. 이걸 잊지 예. 마세요. 애가 공부를 하면 지가 학업 계획 세워서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야, 재밌냐? 예. 인생 즐겁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가능해요. 이렇게 이게 쌓여야지 노력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자율성이에요. 공부에 대한 전전적 활성화되고 공부에 대한 긍정적이 되죠. 노력하는 노력하는 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험 잘 보는 힘이 있어요. 노력하는 힘과 시험 잘 보는 힘이 다른 건가요? 달라요. 많은 학생과 부모들이 노력하자 투입 공부해야 돼 이거 하지 시험 보는 능력은 안 키워요. 황당하죠. 예. 황당해. 그 노력하면 시험 황당해. 당연히 잘 볼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아니거든요. 이건 투입 파트고 예. 이건 산출 파트예요. 이 문제를 받아들고 예.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걸 예.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뭘 발휘해야 되냐면 문제 풀이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학 시험을 딱 받아들고 제한된 시간 안에 네. 딴 생각하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예. 딴 생각하면 안 돼. 딴 생각하지 않고 시험 문제만 풀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포커싱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냐? 집중력이라고 그래요. 네. 그게 요구되는 게 많아요. 그걸 실전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둘 다 마음 근력이고요. 훈련해서 키워질 수 있어요. 이 능력은 마음 근력이고 훈련으로 키워질 수 있다. 네, 노력하는 능력과 시험 잘 보는 능력. 시험 잘 보는 포커싱은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뇌과학적으로 네네.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 풀고 이럴 때는 네네. 그다음에 집중력, 과제적 이런 때 전전두피질, 특히 MPFC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네. 그 일을 담당해요. 그리고 두렵고 큰일 났다,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하는 거,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못 풀면 큰일 난데 여기서 내가 안타 못 치면 큰일 난데 뭐 이런 거 네네. 그럴 때는
위기 상황이라고 몸이 그러니까 판단을 해서 몸이 달라지고 편도체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 전전두 피질과 편도체가 시소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편도체가 확 올라가면 네. 불안감 이런 게 올라가면 올라가니까. MPFC가 확 내려가서 집중하는 능력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예, 감정이 올라오고 감정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적 생각들, 예. 아빠의 화난 얼굴, 엄마의 슬퍼하는 모습, 친구들의 비웃는 듯한 예. 이런 게 막 떠다니고 그러면서 수학을 푸는 거예요. 그럼 집중이 안 되겠죠. 네, 집중 안 돼요. 이거에 몰입하지 못하겠죠. 못하죠. 달리 말하면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그렇죠. 네. 이런 능력이 예. 연습이 필요한 거네요. 그래서 편도체 활성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보편적으로 네네. 자,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습관이 많은 사람이 보이는 증상이 예. 불안장애예요. 그래서 신경 가소성이 바뀔 수 있거든요. 예. 훈련으로. 훈련에서 편도체 안정화, 전전두 피질 활성화, 편안전활 하는 훈련을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걸 하면 확 나아져요. 몇 달 하면, 두어 달 하면 확 나아져요. 많은 사람이 착각한 게 공부 잘하려면 인성까지는 다른 예. 영역이나 또는 심지어 반대되는 영역으로 예. 보죠. 제가 공부 저렇게 잘하는데 인성까지 좋아야 되겠냐? 뭐 이래가지고 반대되는 예, 영역으로 맞습니다. 보잖아요. 예. 그게 완전히 착각이 잘못된 그리고 그걸 거예요. 인정해버리죠. 네, 잘못된 예.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인간관계 좋고 많은 논문들이 있어요. 네. 프로 소셜한 애들이 프로 아카데믹하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몸이 변해요. 예. 이를 악물게 되고 눈에 아, 힘 들어가고 예, 예, 뭐 예. 침이 마르고 혀가 굳고 심장이 부러지고 내장이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되고 그 순간적인 0.5초 걸려요. 순간적인 변화를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화난다는 걸 확 느끼는 거예요. 예. 내 짜증나는 걸 확 느끼는 거예요. 몸의 변화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개입하려면 예. 처음부터 화가 안 나게 하려면 예. 처음부터 불안해지지 않으려면 내 몸을 릴렉스하고 심장박동 천천히 뛰게 하고 호흡 천천히 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명상에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네. 말하는 내면 소통 명상은 어떠한 종교적이거나 이걸 어떠한 떠나서. 신비적이 예, 아니라 예. 그냥 딱 두 가지 목표. 예. 편도체 안정화를 안정화를 위한 위해서. 명상. 그럼 이거. 예. 전전두 피질 활성화를 위한 명상. 그럼 격관 명상 무슨 명상? 딱 정해져 있어요. 교수님 그럼 마음 근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명상을 한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명상을 한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선입견 때문에 네. 뭐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막 맞아요.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뭐가 먼저 생각나죠? 그런 거 아니고요. 편도체 안정화, 전전두 피질 활성화, 호흡 훈련이나 여러 가지 아주 간단한 거 사례로 예. 맛배기로 예. 사례로 예, 하나 예. 말씀을 드려볼게요. 초등학교 들어오고 좀 되면은 공부하기 전에 1분씩 2분씩 예. 해보라고 하면 돼요. 편안하게 예. 가만히 의자에 네. 등받이 등 기대지 않고 네. 똑바로 이렇게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1분간 가만히 있게 해보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것도. 그러니까 무슨 뭐 호흡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똑바로 앉아있기. 이러고 똑바로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어느 정도 가만히 있냐? 조금 더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30초에도.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보세요. 예. 그래서 손 편안하게 자 이제 시작한다. 너 조금 더 안 움직이는 걸 얼마나 하나 볼 거야. 스톱워치로. 네. 너의 능력을 보겠어. 그리고, 예. 그리고 힘들면 그만해. 근데 그만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안 움직이고 있어야 돼. 그럼 조금 더 안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해야 되죠. 어디에? 어디에 집중하면 될까요? 제 몸에. 그렇죠. 내 손도 안 움직이고 발도 안 움직여. 바디 스캐닝이 일어나요. 내 몸을 저 가만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움직이는지. 움직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하고 어디가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도 안 움직이고 조금 더 안 움직이고 바디 스캐닝이 일어나죠. 예. 그럴 때 애들의 의식은 사람은 자꾸 바깥으로 가거든요. 여기 네. 장난감 있고 여기 뭐 있고 바깥으로 가다가 갑자기 가만히 앉아 있으려면 이게 나로 확 와요. 외부에 대한 시선이 아니라 나에 대한 시선으로. 가만히 있기에. 음.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10초, 30초, 1분 가만히 있기를 하려면 어디를 집중적으로 쓰냐면 전전두 피질을 집중적으로 써요. 이니비션, 예. 컨트롤, 내가 내 상태를 내가 어떻게 자세 잡고 앉아 있는지를 내가 체크해야 되고 안 움직여야 되고 호흡에 주의를 주는 거예요. 호흡에 집중한다는 건 뭐냐면 들이마셔, 내쉬어, 뭐 복식호흡 이런 거 전혀 아니고 호흡을 그냥 놔두고
들여 마시는지를 알아차리고 내쉬는지 알아차리고 이건데 그게 너무 어려우면 언제 들여 마시고 언제 내쉬고 예. 하는 걸 살살 움직이면서 해도 돼요. 한번 해보세요. 똑바로 앉았죠? 네. 예. 그래서 고개를 천천히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왼쪽이요. 예. 이만큼 돌려보세요. 이렇게 90도. 그냥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천천히. 자, 다시 가운데 왔죠? 자, 들여 마시면서 왼쪽. 근데 들여 마시면서 끊이지 마. 그냥 천천히 계속 들여 마시면서 왼쪽, 내쉬면서 후, 입으로 내셔도 되고 코로 내 오른쪽까지 쭉. 이러면 호흡에 엄청 주의를 하게 돼요. 왜냐면 내가 여기까지 갔을 때 호흡이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어느 정도 지금 호흡이 나가고 있는가와 내 얼굴의 위치가 어딘가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딴 생각 거의 못해요. 근데 실패하면 뭐가 되냐면 벌써 여기서 다 나왔어요. 호흡 짧아. 호흡 짧아.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더 들이마셔 뭐 이렇게 끊어질 네네. 수 있고 그거를 쫙 연결해서 하는 게 근데 이게 아, 목표예요. 예. 여기까지 예. 한번 쭉 오고 쭉 가고. 근데 애들이 많이 호흡이 좀 짧고 예. 처음에 어려우면 이제 끊어서. 그리고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 엄청나. 대부분 부모님들이 아이가 학교에 가는 순간 학교 시스템, 학교 성적 이런 데에만 관심을 갖고 마음 근력이라든지 아이들의 비인지 능력에는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오늘 못다한 말씀 포함해서 끝으로 조언 좀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그 개념이 벌써 마음 근력, 비인지 능력 막 어렵고 어렵나요? 부모님들이 예, 예. 이게 또 스트레스가 되고 그 영어 수학 시키기도 힘든데 내가 이것도 시켜야 힘들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마음 근력을 키운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한다는 거고. 이거 더 어렵나? 그 전전두피질을 네. 활성화한다는 건 뭐냐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건 쉬운 것 같아요. 행복하다. 음. 근데 행복에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행복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뇌과학적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복하다, 신난다 할 때는 도파민이 막 분출돼서 보상 체계라고 있거든요. 그게 활성화되는, 예를 들어 갑자기 뭐 선물을 확 받거나 갑자기 로또 당첨이 되거나 공부 안 했는데 100점을 받거나 막 이런 어떤 보상이 확 주어졌을 때 신나고 기분 좋다. 그건 뇌가 도파민 영역, 도파민 서킷이 회로가 활성화되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거는 성취 역량에 마음 근력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것도 행복은 행복인데 네. 약간은 관련이 있을 수 있어도 핵심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그거 말고 다른 종류의 행복이 있어요. 다른 종류의 행복은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는 행복이에요. 그러면 얘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면 나 긍정, 타인 긍정이에요. 나 긍정은 내가 스스로 내 모습에 만족하고 예. 내가 스스로 존중하고 스스로 존중하고 스스로를 잘 챙겨주고 예.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행복을 바라고 뭐 이런 거.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을 할 때는요, 여기 전전두피질 활성화되고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친구 만나서 기분 좋은 거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와 성취감 느낀다고 했잖아요. 아까 계획을 성취했어. 그때 자기 긍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뿌듯해지고, 그러니까 느낌이 뿌듯하고 자부심 느끼고 와 좋아. 요 행복감, 예.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네, 김주환 교수님의 조언이 자율성을 소홀히 했던 많은 부모님들께 귀한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기자 TV